GBC 법률 상담 시간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모이면 주식이나 가상화폐 이야기 많이들 하시죠. 아마 1년 넘게 팬데믹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대부분의 분들이 재정적인 불안감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해서 어떻게 자산을 불릴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명보험 상품을 구입할 때 노후 대비도 하면서 자산 증식에도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프리미엄 파이낸싱인데요. 오늘 법률 상담 시간에는 블루앵커의 모니카 킴 재정보험 전문 에이전트님과 마이클 킴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님 모시고요. 프리미엄 파이낸싱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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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모니카 킴 에이전트님은 저희가 지난주에도 뵀죠?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일단은 축하드려요. 네. 30주년 정말 긴 세월인데 네. 그 안에 얼마나 수고와 노고가 있었는지 정말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일단은 축하할 수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오랜만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서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더 막 그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었어요. 네, 네. 너무 감사해요. 축하드리고요. 네, 저희 GBC 30주년 기념 감사 예배에 네.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저희 GBC를 사랑하는 마음 네. 느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요. 오늘은 이 생명보험 상품을 구입할 때 노후 대비와 자산 증식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네, 그렇죠. 네. 같은 사실 생명보험이에요. 근데 이제 구입을 하는 방법의 차이가 조금 있는 건데요. 네. 오늘 제목을 저희가 좀 재밌게 OPM이라고 잡았거든요. 무슨 약자인가요? 네, 약자죠. 네, 이게 other people's money라고 하는 말을 이제 슬랭처럼 좀 줄여놓은 건데요. 네. 조금 쉽게 얘기를 하면은요, 오빠 머니? 라고 재밌게 말을 붙여봤어요. 네.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돈을 자산을 이용해서 어떤 그 투자의 효율을 높여보자, 좀 레버리지를 해가지고 네. 내 자산을 좀 크게 불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그래요. 아, 네. 타인의 돈을 이용해서 나의 자산을 불린다. 네. 근데 사실 되게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생소하지만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 하고 계신 거예요. 왜 집을 구매할 때도 네. 내가 내 캐시를 100% 넣어서 집을 사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내 돈은 요만큼 넣고 그 몰기지 융자를 받아서 집을 구입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서 네네. 내가 내 집을 마련을 하시잖아요. 그런 거랑 조금 비슷한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집 살 때 모기지 론 받는 거랑 비슷한 컨셉으로 비슷할 수 생명보험을 있죠. 구입을 한다. 그렇죠. 네. 네네. 네. 그 이름이 프리미엄 파이낸싱. 그렇죠. 네, 이름이 났어. 이 네. 개념 자체는 우리도 지금 집 살 때 하고 있는 그 개념이군요. 네. 근데 사실 미국 주류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이게 얼만큼 효과적인지를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많이들 하고 있는 방식인데 네. 아직 못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오늘 좀 자세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네, 네. 네. 일단 이 프리미엄 파이낸싱이 어떤 개념인지부터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네, 개념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집을 살 때 그 다운페이를 하죠. 네. 그렇죠? 한 20%에서 30%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를 다 융자를 하잖아요. 네, 대부분. 그거를 생각하시면은 딱 비슷한 것 같아요. 대략 한 20%에서 30% 정도를 내가 보험을 가입을 할 때 네. 들어가는 불임료를 내고 나머지를 금융기관에서 다 융자를 받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은행 같은 데서 돈을 융자를 받는 건가요? 그렇죠. 융자를 받아서 한다는 게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 네. 지금은 이제 이자율이 되게 낮잖아요. 네, 네. 대략 뭐 1%가 안 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자율이 낮은데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생명보험 상품의 이자율 평균 수익률이 한 6%에서 한 6.5% 정도 되거든요. 네. 70년 평균 수익률이니까 우리가 대입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는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에서 6.5% 수익률이 나는데 갚아야 될 이자가 한 2% 남짓 된다라고 하면 네. 4%가 수익이 남잖아요. 아, 그죠? 네. 그러면은 대부분의 돈을 금융기관에서 빌려서 이제 가 들어가는
상품에 프리미엄으로 납입을 하면 네. 수익금이 가입한 팔라스에 계속 쌓이겠죠. 네네. 그죠? 그렇게 쌓인 프리미엄을 이용을 해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융자금을 다 반환을 하고 남아 있는 돈으로 내가 팔라시를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나중에 필요할 때 노후 자금으로 일정 부분 빼서 쓴다든지 그렇게 한다는 개념이에요. 아, 그럼 아무리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이 생명보험금 불입을 하더라도 네. 결국에는 계산을 해보면 은행 융자금과 생명보험 상품 수익의 차이로 이익을 그렇죠. 내는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내가 돈을 100% 내서 할 때보다 네. 이자가 싸니까 남의 돈을 빌려서 네네.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내 팔라스에 더 쌓으면 더 많이 자라게 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컨셉이죠. 아, 그럼 오롯이 내 돈만 투자하는 것보단 남의 돈도 추가해서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또 금액도 더 크게 불릴 수 있겠군요. 그렇죠. 효율적이 되겠죠. 아무래도. 아, 그렇다면 이 프리미엄 파이낸싱에도 종류가 따로 있나요? 종류라고 하기에는 뭐 그렇고요. 네. 적용 방식은 이제 예전에는 트래디셔널 프리미엄 파이낸싱이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자산가분들 있죠. 재산이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세를 많이 내잖아요. 네네. 그거를 방어하려고 이제 생명보험을 가입을 하시는데 생명보험을 사망보상금을 받을 경우에는 세금을 안 내게 되니까 그 사망보상금을 받아서 이제 상속세를 방어를 한다 이런 컨셉인데 네. 자산가분들이 이렇게 남의 돈을 이용하시는 거를 더 잘 하세요. 그래서 트래디셔널 파이낸셜 프리미엄은 네. 그 과거에는 이제 자산가분들이 많이 쓰시던 방식이에요. 아.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재산이 좀 많으셔야 되겠죠. 얼마나 많아야 되나요? 뭐 한 5밀리언에서 아. 7밀리언 이상은 되시는 분들이 주로 하시는 게 네. 트래디셔널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중산층에 계신 분들이 쓰실 수 있는 플랜들이 최근에 많이 발전이 됐어요. 네. 그래서 한 1년에 한 2만 불에서 한 5만 불 동안 납입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다른 담보나 이런 거 제공 없이 그거 플러스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융자금으로 네. 좀 나의 팔라시를 좀 튼실하게 그렇게 운영을 하실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아주 큰 재산가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중산층일지라도 이 프리미엄 파이낸싱으로 좀 투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군요. 그렇죠. 그 네. 조건이 또 따로 있나요? 조건이라고 하면은 5년 동안 2만 불에서 한 5만 불 정도를 내실 수 있는 여윳돈이 좀 있으셔야 되고요. 아, 네네. 그다음에 이제 보험회사나 이렇게 프리미엄 파이낸싱을 제공하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뭐 다른 건 없고요. 네. 연소득이 한 10만 불 이상 정도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아. 이렇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네. 거기다 생명보험이니까 좀 건강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아. 건강이 담배 안 태시는 게 좋을 거고. 왜냐면 그런 조건도 담배를 있군요. 태시면 아무래도 네. 네. 코스트가 좀 많이 나가니까 효력이 떨어져서 잘 진행이 안 되고요. 네네. 담배를 안 태시는데 큰 병이 없으신 경우에 그 정도만 되면 가능하시죠. 그러면은 이 재산가분들이 이용하는 트래디셔널 프리미엄 파이낸싱 말고 네. 좀 중산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 프리미엄 파이낸싱 방법을 좀 제대로 알아보고 싶어요. 네,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20%에서 한 30% 정도 다운페이를 하고 집을 사는 걸 예를 들었잖아요. 네네. 그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총 불입금을 내는 기간을 10년으로 잡는데 네. 처음 5년 동안은 내가 반을 내고 은행이 반을 내고 반반씩. 그렇죠. 네. 그다음에 6년째부터 10년째까지는 은행이 100%를 다 내고 그렇게 되면은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 한 25% 정도가 되잖아요. 아, 총 10년으로 따지면 25%의 그렇죠. 보험금만 내가 내는 돈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2만 5천 불을 5년 동안 낸다고 하면 네. 총 불입금은 10만 불이 되는 거고, 그죠? 네네. 은행이 만약에 나머지를 낸다고 하면 전체 불입금은 20만 불 중에, 그죠? 네. 20만 불 중에 맞나요? 아니죠. 전체 불입금 은행에서 네. 75%를 내게 되니까 제가 5만 불 낸다 그랬나요?
제가 25,000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5년 네. 동안 25,000불씩. 첫 5년 동안 25,000불 내면 네. 네. 10년 동안은 전체는 50만 불이 되겠죠. 그죠? 네. 첫 5년 동안 내가 25,000불 내고 네. 은행이 25,000불 내니까 1년에 들어가는 게 5만 불이 아, 되잖아요. 네네네. 그거의 절반이니까 내가 25,000불 내는 건데 네. 5년 동안은 내가 반을 내고 나머지 5년은 은행에 100%를 내니까 총 들어가는 건 50만 불이 들어가죠.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죠? 그중에 25,000불씩 5번만 내가 내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네.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간 팔라시가 이자를 받고 잘할 거 아니에요. 네. 그중에는 은행에 갚아야 될 이자도 있고 원금도 있겠죠. 네. 그걸 시간을 좀 두는 거예요. 돈이 굴릴 수 있는 시간을 좀 두고 아. 15년이 되면 네. 15년이 지나서 은행에서 융자한 금액을 이자하고 함께 다 상환을 하죠. 그러고 나면 나머지 캐시밸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걸로 이제 내가 필요한 사망보상금을 만약에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비용으로 그렇게 있는 자산으로 사망보상금을 유지를 하고 혹은 내가 은퇴 후에 노후연금으로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면 그걸 좀 더 뒀다가 은퇴하셨을 때 노후 자금으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면 지금 불입 기간이 10년인데 네. 돈을 갚아야 되는 날짜는 언제부터인가요? 15년이 지나고 아. 예. 그러니까 5년 동안 좀 돈이 불어날 수 있는 기간을 두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해에 들어간 거는 네. 15년을 불리는 거고요. 그죠? 네네네.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간 10년째에 들어간 거는 5년을 더 불리는 거겠죠. 그래서 이자를 충분히 받고 자라난 돈이 원금하고 이자를 갚고 나서 네. 나머지 돈이 이제 팔라시에 남아 있는 자산 가치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보험금을 넣는 것보다 이 은행의 도움을 받으니까 돈이 불어나는 액수가 훨씬 커지겠네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5년만 딱 내면 되잖아요. 나는 네네. 나는 네. 딱 5년만 내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은행에서 불입을 하게 되고 이제 시간을 기다려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떤 분들은 조금 작은 금액으로 오랫동안 내는 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조금 여유가 되면 조금 큰 금액이긴 하지만 5년만 딱 내고 그 다음에 뭐 페이오프를 한다고 표현을 하면 될까요? 페이오프 하는 식으로 네. 더 이상 안 내고 기다리면 이제 덩치가 굉장히 커졌잖아요. 얘가 네, 내 네, 돈에다 네. 막 은행 돈들이 많이 들어왔기 네. 때문에 그게 이제 그 라이프 인슈런스 캐시밸류가 쌓이는 그런 생명보험이라는 그 집 안에서 엄청나게 이제 눈덩어리가 이미 커졌기 때문에 얘가 이제 굴러가면서 만들어내는 복리로 만들어내는 이자가 커지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15년째가 되면 네. 이제 다 갚아버리고 갚을 거 갚아버리고 나면 이제 나머지 이제 내 돈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게 이익을 만들어내는 건데 네. 근데 당연히 이게 생명보험이니까 생명보험의 역할도 당연히 포함된 거죠? 당연히 있죠. 당연히 아까 우리 저희 사장님 말씀해주신 대로 네. 굉장히 금액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 팔러시가 뭐 몇십만 불짜리 팔러시 갖고는 사실 되지가 않거든요. 시작 자체가 하기 네. 어렵기 때문에 이 스몰 프리미엄 파이낸스도 미니멈 1.5 밀리언이 그 사망 보상금이 되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돈을 불리는 사이에도 네. 혹시라도 예기치 않게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되면 가족들한테 큰 그 사망 보상금이 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남의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융자를 받으려면 어떤 담보가 있어야 될 텐데 뭐를 담보로 삼죠? 그렇죠. 이제 담보가 네. 따로 요청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이 팔러시를 구성을 할 때 캐시밸류가 그 안에 쌓이잖아요. 현금 가치가. 네. 그게 담보로 되기 때문에 따로 담보를 요청하지는 않아요. 은행에서. 사실 되게 좋은 질문을 하신 네.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그 저희가 아까 소개드렸던 트래디셔널 프리미엄 파이낸스 같은 경우 좀 사이즈를 크게 한다라는 네.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담보가 있었어야 했었어요. 그렇군요. 네, 담보가 필요한 그렇죠. 그런 네. 플랜이고요. 이렇게 스몰 프리미엄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담보가 캐시밸류가 잡히기 때문에 담보가 없어도 되는 거죠. 굳이. 네. 그러면은 좀 접근성이 좋겠네요. 가입을 하기에. 그렇죠. 은행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꿔주는 돈에 대해서 시큐어한 넘버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보이냐면은 팔라시를 구성을 할 때 네. 애초에 이제 그 서렌더 찰지라는 걸 웨이브하는 옵션을 넣기 때문에 애니타임 찾을 수 있는 돈이 형성이 되는데 네네. 본인들이 넣는 돈하고 처음에 가입자가 넣는 돈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 요 경우에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트레디셔널로 가면 네. 모니카 씨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임료 자체가 굉장히 커져요. 몇십만 불이 되니까 네네. 그럴 때는 이제 요청할 수 있죠. 그러면 담보 걱정은 일단 안 해도 되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럼 이 프리미엄 파이낸싱 이용해서 생명보험을 가입하는 것과 그냥 생명보험 가입하는 것을 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할 경우에는 내가 돈을 계속 내야 되죠. 그렇죠. 그죠? 보통 저희가 한 뭐 짧게 내시는 분들은 10년에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10년에 짧게 내려면 돈을 좀 많이 부어야 되니까 부담스럽죠. 네, 그래서 네. 보통 한 20년에서 30년 정도를 계획을 잡고 불입을 하시거든요. 네. 이렇게 하시면은 5년 동안 단기간에 불입료를 다 마칠 수가 있죠. 불입금을.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네네. 그다음에 내가 넣은 돈이 만들 수 있는 돈 이자의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남의 돈, 그러니까 은행의 돈을 융자금으로 만들 수 있는 이자의 그 포텐셜을 키우는 거죠. 레버리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에서는 내가 넣는 거에서 생기는 이보다는 훨씬 이제 효율성을 키울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남의 돈을 같이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렛대 효과를 주는 네. 거군요. 네. 네. 그리고 또 이 프리미엄 파이낸싱과 그냥 생명보험 가입하는 것에 또 비교할 수 있는 점이 있다면요? 다른 조건들은 생명보험을 산다는 입장에선 동일하고요. 네. 그다음에 생명보험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그런 것들은 동일해요. 뭐 사망보상금을 텍스 프리로 받는다든지 네네. 그 안에서 자라는 돈은 텍스 디퍼리 돼서 매년 텍스를 안 내고 복리 효과로 자라게 한다든지 이런 거는 동일한데 네네. 불임료를 내가 내 돈을 낼 거냐 아니면 내 돈하고 남의 돈을 같이 합쳐가지고 큰 목돈으로 낼 거냐 요 정도의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외의 얘기일 수 있는데요. 네. 복리의 컨셉을 보잖아요. 그러면 작은 금액을 길게 내 손을 낸 것보다 적은 금액을 짧게 내면 얘가 계속 굴러가면서 이자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얘가 그 토탈 들어간 돈은 작다 하더라도 조금 많은 금액을 초반에 짧은 시간에 내게 되면 나중에 불어나는 금액은 사실 더 많아지게 되거든요. 어떤 그런 효과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리미엄 파이낸스를 하게 되면은 그렇죠. 워낙에 처음에 좀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얘가 계속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자를 만들어내서 나중에는 아주 큰 캐시밸류를 예전에 효과를 볼 수 그 있죠. 눈사람 만들 때 네. 이렇게 내가 뭉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눈사람 만들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옛날에 그 연탄 있죠. 연탄재. 연탄재 그죠. 이 덩어리가 크잖아요. 네. 네. 그 언덕에 올라가서 이렇게 굴리면 금방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그 규모를 크게 잡으면은 네. 금방 키울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네. 그런 또 효과를 줄 수. 네. 그러니까 내가 혼자 그냥 생명보험금을 낼 때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은행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죠.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힘을 합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단기간에 더 크게 그렇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네. 장점이 있군요. 은행이 2배가 아닌 것 같아요. 몇 배를 도와주는 거죠? 4배를 도와주는 건가요? 25% 내고 은행이 내가 내는 75%를 거에 내는 3배죠. 거기 때문에 3배. 3배를 도와주는군요. 그렇죠. 총 네. 4로 나눠져 있으면 네네네. 네. 내가 1만 내고 나머지 3은 은행이 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생명보험의 기능은 당연히 갖추고 있고 그렇죠. 여기에 내 돈 플러스 남의 돈의 도움까지 들어오니까 일반 생명보험 커버리지보다 훨씬 큰 생명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장점도 그렇죠. 있겠군요. 그렇죠. 총 들어가는 불임료에 비해서 내 돈에 비해서. 네. 그죠? 그리고 결국에는 자금도 더 커져 있겠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은퇴 자금을 써도
되는 거고 때로는 데스 베네핏을 더 키워서 네. 어떤 상속의 효과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아, 네. 그거는 이제 그 각자 손님분들마다 네. 각자 목적이 사실 다 다르시잖아요. 상황이 또 다 다르고 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연금으로 좀 키워서 쓰시고 싶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어떤 분은 재산이 워낙 많아서 나는 이거 상속세를 면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플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거는 이제 다 그 각자의 니드에 따라서 다르게 플랜을 저희가 이제 설정을 해드리죠. 그럼 다른 종류의 생명보험도 갖고 있고 동시에 이 프리미엄 파이낸싱 이용한 생명보험도 가입하시면은 또 투자 효과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런 내용은 사실 지난번에 방송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생명보험이 요즘에는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그 툴로 맞아요. 쓰이거든요. 어떤 네. 경우는 리빙 베네핏이 필요해서 생명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어떤 경우에는 좀 남겨주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연금으로 쓰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니드에 따라서 요거는 내가 연금으로 쓸 거야 하고 이렇게 프리미엄 파이낸스 준비하고 네. 뭐 요거 다른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건 요거는 내가 남겨줘야지 하는 목적으로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근데 이 프리미엄 파이낸싱 자체가 일단 아주 익숙하지는 않다 보니까 이게 또 안전하게 가입해도 될까 이런 걱정도 드는데요. 뭐 익숙한 개념은 아니지만 그렇죠. 익숙하진 않죠. 동안 있었던 개념이죠. 그렇죠. 네, 꾸준히 주류 사회에서는 꾸준히 사용되는 개념이에요. 아, 우리 한인들한테는 그래도 많이 그렇죠. 익숙하지 않아서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래도 요즘에는 조금씩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네. 이미 많이들 사용하기. 사실 저희도 네. 그 팬데믹 오기 전에는요. 이런 주제로 해서 세미나도 몇 번 오. 하고 네네네. 그랬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조금씩 점차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인 사회에서는요. 아, 네. 그렇군요. 자, 그럼요. 우리가 이 프리미엄 파이낸싱에 대해서 어떤 게 봤는데 좀 구체적으로 얼마나 이익을 볼 수 있을까 좀 계산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실예를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45세 남자분이 건강하신 담배는 안 태시고 네네. 건강하신 분인데 사망보상금을 150만 불로 잡았고요. 네. 이분이 5년 동안 내셔야 될 불임료를 37,350불로 하나 잡아봤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디자인이 수정이 가능하니까 음. 뭐 딱 이만큼을 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37,350불을 5년을 내시면 이분이 내셔야 될 불입 기간은 끝나는 거죠. 네. 나머지는 이제 은행이 하는 거예요. 네네. 은행이 첫 5년 동안 35,900불 정도를 납입을 해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6년째부터는 총 금액 71,900불 정도를 납입을 해서 10년까지 총 가입자분이 내시는 거는 18만 6천 불 정도가 되고 네. 은행에서 불입하는 1만 불 정도 돼요. 그러니까 총 들어가는 거는 거의 70만 불이 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70만 불 이상을 여기다 넣기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남의 돈을 50만 불 이상 넣을 수 있으니까 네. 그 효과를 한번 보자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시면 일단 은퇴하시기 전까지는 이 150만 불에 대한 사망 부상금이 유지가 되겠죠. 네네. 그러면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150만 불이 사망 부상금으로 남으니까 가족분들이 잘 보호받으실 수 있고 만약 이제 건강하게 은퇴를 하셔서 생활비를 좀 빼서 써야 되겠다. 네.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보면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스케줄로는 65세부터 9만 5천 불씩 90세까지 인출을 해서 사용 가능하신 걸로 숫자가 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요거는 저희가 평균 수익률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조금 적게 나왔을 때 또 보자. 그럼 한 여기서 한 60%에서 한 70% 정도만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네. 그러면 그게 의미 있는 넘버가 될 수 있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60%라고 하면 9만 불에 60%면 한 그래도 한 7만 불 정도는 되죠.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3만 7천 불을 5번 넣으시고 이분 같은 경우에 45세시니까 은퇴 기간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을 많이 활용을 한 셈이죠. 아.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9만 5천 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네네. 한 7만 불 정도를 받는 거는 여기 평균 수익률의 한 70%만 70%만 고려한 거니까 네네. 많이 이자가 좀 적게 나왔을 때를 고려해서 그럼 그게 맥센스 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이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금액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또
플랜을 짜서 그렇죠. 조정을 하시면 네. 되는 거잖아요. 내 버짓에 맞게 뭐 2만 불에서 네. 5만 불 사이에 정하시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금액 단위가 내가 내는 금액 단위보다 은행이 도와주는 단위가 훨씬 크네요. 또 그렇죠. 계산을 굉장히 해보니까. 크죠. 예. 아,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예. 이익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군요. 그렇죠. 그렇죠. 시간을 많이 주면 줄수록 네. 이익이 커질 수 있고 이익에 대한 음. 안정성도 더 보장될 수가 있겠죠. 근데 아. 시간이 너무 짧으면 네네. 아무래도 돈이 구를 시간도 별로 없고 아, 그죠? 그다음에 그러면 좀 기간을 두고 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여유 있게 하실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죠. 아,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기 그렇죠.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를 두자. 네. 그런데 이 프리미엄 파이낸싱 이용할 때 그래도 또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이게 이해를 꼭 하셔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가 좀 너무 좋다라는 부분만 말씀을 네. 드렸는데 이거를 그냥 가입하실 부분은 아니고 이게 이자율이 대체 어떤 이자율을 적용해서 내가 네. 은행에 갚아야 되는지 그 이자율이 변동됐을 때는 내가 지금 가입하고 있는 팔라스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지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잖아요. 이자율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그렇죠.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상품의 수익 구조가 지금은 평균 수익률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네. 평균 수익률보다 더 좋게 나오면 좋겠지만 혹시 조금 안 좋게 나올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될 플랜이에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충분히 있는 변동성이 플랜이군요.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겁내실 필요는 없으시고 네네.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를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죠. 아, 그죠?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사고가 나는 건 다 겁이 나지만 네. 방어 운전을 다 배우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이것도 변동성이 있는 플랜이긴 하지만 어떤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면 이걸 내가 잘 관리할 수 있는지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좀 마음 편하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부동산 살 때 모기집처럼 그런 개념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것도 역시 집을 살 때 우리가 투자를 생각하고 뭐 투자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네요. 네, 그렇죠. 근데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실 건 아니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한 이제 상품을 가입하시기 전에는 상품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충분히 이해가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대체 평균 수익률이라고 얘기하는 게 네. 어떤 방식으로 계산이 돼서 그 평균 수익률이 창출이 됐고 내가 그걸 믿을 만한 숫자인지 그거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시면 네. 조금 더 본인이 조금 더 확신을 가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내 사정에 맞게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가입을 하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네. 자, 오늘 법률 상담 시간에는요. 블루앵커의 모니카 킴 재정보험 전문 에이전트님과 마이클 킴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님 모시고요. 프리미엄 파이낸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남의 돈을 이용해서 새로운 생명보험을 가입하는 것. 은퇴 계획 세우고 계신 분들에게도 도움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상담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분씩 연락처 안내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모니카 김이고요. 네. 전화번호가 213-448-4246번이고요. 유튜브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카 재정 하면 들어오셔서 그동안 녹음했던 것들 이런 것들 좀 보실 수 있으세요. 네. 네네. 네, 저는 전화번호가 213-905-9004입니다. 마이클 김이고요. 네. 네, 저희 회사 유튜브도 블루 앵커 한국말로 치셔도 되니까 네. 블루 앵커 치시면 유튜브 채널에서도 괜찮은 정보들이 좀 있으니까 좀 많이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꼭 알아야 되는 생명보험 정보를 주셨는데 정말 많은 도움의 시간이 됐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을 기약하면서 오늘은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상담 진행의 구도경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